서프라이즈입니다. 바둑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세계 정상을 탈환한 남자, 1년간 열린 바둑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전관왕을 달성한 남자, 바둑의 신을 만들어낸 남자, 사이즈가 다른 남자, 조은현 구단을 알아볼 겁니다. 시작해보죠. 조은현은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납니다만 태생은 제끼고 프로가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런데 프로를 9살 때 입단합니다. 네, 말했잖아요. 사이즈가 다르다고. 그런데 당시 한국 바둑은 일본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 입단을 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세고에 구단 문화에 들어갑니다. 세고에 구단의 제자 중에서는 오청원 구단도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 5000년 바둑 역사 중에서 최강의 기사를 논할 때 이창호와 함께 항상 꼽히는 인물이죠. 90년 전에 오청원이 개발한 포석이 지금도 사용되는 걸 보면은 말 다 했죠. 여하튼 세고에 구단 밑에 들어간 조은현은 가르침을 받습니다만 후에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면 솔직히 세고의 스승에게는 인간됨을 교육받았고 바둑은 슈코 스승에게 배웠다고 소회했죠. 참고로 어느 날 슈코 스승의 무기나에 장난삼아 내기 바둑을 했는데 세고의 스승이 이걸 알고 파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은현 구단이 다시 돌아오려고 많이 용서를 빌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슈코 스승이 참 특이해요. 보통 바둑 기사들은 조금 선비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이나 도박, 여자를 좋아하는 성격인지라 빚도 많이 졌는데 또 성격은 호탕해요. 한 번은 자기 제자 조은현이 보고 싶다고 위스키 한 병 들고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3일간 조은현하고 바둑만 두더니 또 쿨하게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또 바둑은 잘 둬요. 특히 초반 50수까지 최강으로 평가받죠.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튼 조은현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 72년에 군대 문제 때문에 귀국을 하는데 그 사이에 세고의 스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친구였던 가하바타 야스나라가 자살했던 게 충격이 컸다고 전해지는데 이 사람이 또 노벨 문학사 수상자죠. 아무튼 조은현의 스승 세고에는 유서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 유서에는 한국으로 떠난 조은현을 일본으로 데려와서 대성시켜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죠. 아무튼 조은현은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유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됐고 또 군대까지 가야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바둑을 두기보다는 놀러 다닙니다. 하긴 군대 가기 전에 놀아야죠. 바둑만 두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집안이 기울어진다는 걸 깨닫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바둑을 이기면 대국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국을 안 할 수가 없던 게 여동생이 미술대학에 합격해버립니다. 등록금이 30만원이었죠.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던 조은현은 마침 상금이 30만원이던 부산 최고위전에 참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타이틀을 따냅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뒀다라고 소회하죠. 그리고 뭐 승승장구합니다. 80년에는 전관왕을 달성하죠. 전관왕이 뭐냐면 1년 동안 열리는 모든 바둑대회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그걸 3번이나 해냈는데 국내 기전을 기준으로 80년대 9개 대회, 82년에 10개 대회, 86년에 11개 대회를 싹쓸이합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실력이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조은현과 같은 프로였던 5명의 기사가 치수 고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2번 연속 지면 깔고 두는 거예요. 장기로 치면 질 때마다 포 하나 떼주고 또 지면 차 하나 떼주고 두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같은 프로의 입장에서 치수가 고쳐지면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이게 또 2점까지 2번이나 내려갑니다. 그만큼 서봉수 구단을 제외하면 적수가 딱히 없었죠. 근데 혹시 이 사진 보셨나요? 요즘에도 웬만하면은 카퍼레이드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거 이창호도 이세돌도 저도 못 해본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걸 조은현이 해냅니다. 이게 응시배 1회 대회를 우승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응시배가 바둑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대회인데 이때만 해도 한국이 득보잡 시절이라 시드권을 한 장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은현 구단만 출전하게 되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뭐 조은현 구단은 늘 그렇듯이 다 패버립니다. 그리고 결승을 가죠. 거기서 만난 게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인데 역전승을 하고 돌아오니까 나라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주네. 그래서 찍힌 게 이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를 훑어보면 또 인연이 얽히고 얽힙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조은현 구단 스승님 있죠? 후지사와 슈코 선생, 이분도 응시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또 4강까지 가버려요. 이때가 자그마치 63세였거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임묘한 아니 이기석이 다시 쌈장 닉네임 달고 ASL 4강 간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이 선생님이 결승에서 자기 제자 조은현 구단을 만나고 싶다고 인터뷰했는데 결승 문턱에서 중국의 네웨이핑한테 져버립니다. 그리고 조은현이 결승에서 네웨이핑을 꺾죠. 스승의 복수를 제자가 해준 셈이죠. 근데 이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도 엄청난 기사거든요. 일본 바둑계에서 흑역사로 꼽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네웨이핑 구단이 일본의 최강급 기사 3명을 모조리 삭발시켜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일본 바둑계의 굴욕을 제대로 선물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게 중일 슈퍼대항전이었어요. 일본 애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면 삭발한다 하고 자신있게 나갔는데 진짜 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진짜 삭발을 해버렸네. 근데 삭발한 일본 기사 중에 한 명이 또 조은현 구단의 스승님 슈코 선생 이분이에요. 인연이 얽히고 얽히죠. 이 얘기도 제대로 파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오늘은 패스. 아무튼 응시배에서 조은현에게 졌던 네웨이핑이 후위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무서운 제자가 있다면서 두고 보자 했는데 그 제자가 창하오와 마샤오춘 구단이었죠. 이 두 사람이 진짜 대단한 기사였습니다. 실력이 엄청났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하필 조은현도 제자가 있는데 그게 하필 이창호네.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창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커버리네. 조은현은 이창호를 내 제자로 들여요. 자기가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배운 것처럼 똑같이 이창호를 7년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친 거죠. 이창호를 처음 봤을 때는 천재의 느낌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신이었던 거지 천재가 아니야. 신이야. 이창호는 천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신이라고 하기에는 알맞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스승과 제자가 싸우는 건 정말 드문데 조은현은 제자를 너무 빨리 받았고 이창호는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둘이 승부의 세계에서 만날 수밖에 없던 운명인 거죠. 제자 이창호가 스승 조은현이 갖고 있던 타이틀을 처음 빼앗은 게 최고위전이라는 타이틀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틀이 뭐냐? 앞에서 나왔죠. 동생이 미술대학에 합격해서 등록비 벌어주려고 처음 땄던 그 타이틀입니다. 그걸 제자에게 내어준 거죠. 진짜 인연이 얽히고 얽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갖고 있던 마지막 타이틀까지 이창호에게 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관의 제왕이 된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성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달이 차면 기울잖아요. 근데 조은현의 달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담배 끊고 다시 연구에 돌입하더니 2002년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리죠. 그리고 몇 개의 대회를 더 우승하고 시니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갔다가 다시 기사로 복귀하게 되죠. 자, 제가 지금까지 몇몇 기사들을 리뷰했는데 뭔가 조은현 구단의 일생은 조금 더 화려하네요. 행마로 치면은 날렵한 문목자 느낌, 이창호는 입붙자고 이세돌은 색한 벌려뛰기, 들어와라 이거죠. 기사의 인생은 약간 좀 기풍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조은현 구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다루지 못했던 여러 에피소드들도 한번 다뤄볼게요.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아무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